네, 어서오세요.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여행, 어른도 즐겁고 싶은 여행, 바로 육아여행. 오늘은 강릉입니다. 강릉은 그 한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로 깨끗한 해변과 다양한 문화유산,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로 유명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강릉은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릉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자연 경관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한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다시피 아이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뽑아서 안내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포 아쿠아리움입니다. 경포 아쿠아리움은 그 경포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 아쿠아리움이 굉장히 전국 곳곳에 많이 퍼져 있죠.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물고기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아이가 아니라면 아이들은 대부분 좋아하니까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많은 아쿠아리움이 그렇지만 그 뭐 먹이주기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체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좀 장점이 있다면은 전반적으로 금액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나 지방 곳곳에도 아쿠아리움들이 3만 원대가 넘는 아쿠아리움들이 꽤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인 2만 원, 어린이 16,000원 정도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저렴한 만큼 다른 어떤 그 큰 아쿠아리움에 비해서는 조금 볼거리가 조금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있을 만한 건 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경포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뭐 아르떼 뮤지엄도 있고 허균 한한서원 기념관도 있고 뭐 경포도 있고 그다음에 강문 해변도 멀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가서 구경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균 헌안설원 기념관, 지금 말 나온 김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 경포 아쿠아리움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 문인 허균과 그의 누나 헌안설원의 삶과 작품을 기리는 곳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가족이라면 아이에게 이제 한국 문학과 역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장소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학교 가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균이나 헌안설원 이야기가 꼭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서 이 허균과 헌안설원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람료가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 또한 메리트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경포 아쿠아리움 아르떼 뮤지엄이 바로 근처에 있고 뭐 강문해변이나 경포호도 근처에 있어서 간 김에 두루두루 둘러보시면 굉장히 좋은 여행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동진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이제 모래시계 공원과 정동진 시간박물관이 있는데, 이 모래시계 공원은 큰 모래시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모래시계 공원, 여기 모래시계 형태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이게 뭐 특별히 엄청 이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이게 뭐야? 그렇게 크게 볼거리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게 진짜 모래시계예요. 그 모래시계 모래가 다 떨어지면은 1년이 흐르는 건데, 그 매년 이제 1월 1일 날 새해가 될 때 그거를 한 바퀴씩 돌립니다. 반 바퀴를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공간이니까 그거 알고 보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거기 바로 앞에 정동진 시간박물관이 있는데, 뭐 옛날에 쓰던 기차를 가지고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시간과 관련된 박물관이 있어서 아이와 함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시계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시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어른들도 아이들 못지않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도 한번 꼭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래시계공원은 공원이다 보니까 따로 비용이 없고요. 정동진 시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은 9,000원, 어린이는 5,000원 정도에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볼거리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가니까 가격 그렇게 신경 너무 안 쓰신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깐 대관령 갔다 올게요. 여기가 정확하게는 평창에 위치해 있지만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게 된다면 그 대관령을 지나게 되고, 대관령 인터체인지 나와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뭐 가는 길에 들려도 괜찮으시고 오는 길에 들리셔도 괜찮으시고, 그거는 일정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위치가 평창이긴 하지만 동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거는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강릉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함께 들려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동물 목장과 그 다음에 되게 넓게 펼쳐진 경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보이는데 딱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넓은 곳에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기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그 가게에 우유 같은 거나 요거트 같은 것도 파는데 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것도 한번 가신 김에 사서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는 12,000원, 소위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봤는데 금액이 이거 좀 비싸다, 저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에 하나도 아깝지 않게 볼거리들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 올 때 주로 가는데 눈 올 때 굉장히 이쁩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강릉의 숲사랑 홍보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숲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관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숲사랑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 홍보관으로서 이제 볼거리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볼거리가 매우 풍부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숲이라는 테마에 맞게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시가 많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쁘게 좀 돼 있는 편이라서 구경하는 맛이 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입장료가 따로 없어요. 입장료가 따로 없으니까 그만큼이나 그것 또한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강릉 하면 바다가 먼저 떠오르게 되겠지만 이렇게 숲과 함께 이야기를 또 한다면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말고도 뭐 강릉 아기 동물농장, 대관령 아기 동물농장, 강릉 쌍둥이 동물농장 이런 동물농장들이 꽤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동물원이라기보다는 작은 동물원으로 아이들 먹이주기 체험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동물농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들고 동선에 맞는 곳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강릉 소량수목원, 대관령 양떼목장, 선교장, 강릉 바다배 낚시 체험, 경포 해변, 런닝맨 등등 굉장히 많은 여행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공간들도 지금 보시면은 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기 좋은 곳을 제가 추천을 드려놨으니까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더라도 요런 것도 참고하셔서 여행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강릉 특산 음식 추천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즐길 수 있는 뭐 돈가스, 중국집, 뷔페, 피자, 치킨, 고깃집, 분식, 양식, 햄버거 이런 것들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기왕 강릉까지 갔으니까 강릉 특산 음식을 먹으면 참 좋다. 그러나 아이들이 좀 시도해 볼 만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 그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로 여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이번 음식은 초당 순두부 백반과 순두부 젤라또예요. 그 초당 순두부 백반은 그 맵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먹을 수 있고 깔끔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에요. 이게 물론 뭐 두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 두부 냄새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초당 순두부집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돈가스나 아니면은 뭐 순두부 떡갈비나 이런 것들을 파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는 곳으로 가면은 아이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순두부 젤라또는 쫀득하지만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으로 달콤하면서도 두부의 고소함이 느껴지는데요. 두부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시도해 볼 만한 메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순두부 젤라또 제가 먹어봤는데 요 같은 경우는 사실상 두부 맛이 거의 나지가 않아서 그냥 고소한 느낌만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할 만한 음식은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혹시 신경을 쓰이신다면 뭐 초코도 있으니까 초코 맛도 먹어보면은 아이들이 거의 웬만하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통 지역 어디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아이랑 여행 갔을 때는 키즈 펜션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놀거리 시설도 잘 돼 있는 키즈 펜션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좋죠. 리조트는 보통 워터파크나 키즈 카페 등 놀거리들이 부대 시설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리조트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통제만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얌전한 아이들이라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굉장히 좋아요. 보통 이제 공용 공간에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게스트하우스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금액만 부담이 없으시다면 풀빌라나 고급 호텔 같은 데 가도 아이들은 그 프라이빗한 수영장에서 놀면 훨씬 더 잘 놀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액이나 이런 부분만 부담되지 않는다면 풀빌라나 고급 호텔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육아여행 강릉편 여기까지입니다.